30분까지 가야 되잖아. 저희 오늘 30분에는 35분까지는 마무리를 하고 가기로 했습니다. 35분. 네, 그래서 30분에는 원장님이 마무리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5장인데 그 파트가 4개니까 우리 한번 나눠볼까요? 이제까지는 고통과 함께 사는 거 했고, 자 이제 고통과 함께 살면서 행복하고 친해지기. 야, 어렵다. 한번 자 파트. 저는 고통만 생각할수록 고통스러웠습니다. 오케이. 기타. 저는 즐거움을 찾고 싶다면 먼저 쾌활함을 잡아라. 저는 어. 지금 하는 모든 사랑은 아름답다. 오. 당첨입니다. 뭐 따지겠습니까? 뭐 저런 대로 예컨대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민부터 시작합시다. 지금 하는 모든 사랑은 아름답다. 지금 하는 모든 사랑은 아름답다. 저는 요 페이지 181페이지에 좀 와닿는 글이 2개 있었는데, 이제 정신적인, 이제 두 번째 문단에 정신적인 안정을 원한다면 오늘은 오직 한 번뿐이고 결코 다시 오지 않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뭐 그냥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하면서 읽었는데, 이제 요거 읽으면서 당연한 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은 당연히 오직 한 번뿐이니까 뭐 후회하면 뭐하나, 되돌릴 수 없는 일인데, 그리고 이제 그런 문장이 하나 생각나면서 이제 이게 뭐라 해야 되지? 그냥 후회하면 뭐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후회를 아예 안 한다라고는 얘기를 못 하겠지만 예전에는 되게 후회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조그만 뭔가 틀어져거나 내가 조그만 뭔가 실수해서 그때 왜 그랬지? 그러니까 그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장님이 후회하지 말고 계획을 하라고 그런 얘기를 어디서 했지? 어디서 했는데? 실행, 그 행동. 그래, 맨발 걷기 책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책을 읽었네. 네. 양서를 드셨군요. 네, 그 계획을 하라고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머리맡에 한번 써보겠다라고 했는데 아직 그 이후로 지금 후회되는 일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 실행 안 써가지고 후회 안 하는 거 아니야? 아니, 후회되는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쓰기 귀찮아가지고 후회를. 한 주가 되게 평탄했던 것 같아요.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분이랑 연결되면서 저는 이제 그나마 이제 좀 후회라는 걸 좀 안 하게 되는 것 같긴 해요. 딱히 미련을 이제 안 두는 것 같아요. 오. 그래서 그 난 부분 사람인데.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인생에서 지금은 너무나 가치 있는 순간이다. 이 가치 있는 순간을 허비하지 말고 목적을 갖고 우주 섭리에 맞게 즐거운 마음으로 따르는 게 맞는 일이다.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생각이 좀 달랐던 게, 꼭 살아가는데 목적이 있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싶다라는 게 있기는 한데, 그냥 전 사실 이 현재 지금 오늘 하루 내가 즐거웠고 내가 행복했으면은 나는 잘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굳이 꼭 물론 목적이 있어야 미래가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꼭 그 목적을 내가 굳이 하나만 정해서 살아가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지금 현재 오늘 하루 내가 행복했고 내 스스로가 뭔가 발전이 되는 하루였으면은 나는 그걸로 충분하다 라는 생각이라 가지고. 엄청나시네요. 네, 그래서 요즘은 이게 오히려 미래를 쫓아갔을 때는 조금 더
행복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하루 그 다음 날 어떡하지, 한 달 뒤 어떡하지, 1년 뒤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나를 스스로 옥죄매는 기분이었는데 조금 그런 생각을 버리고 오늘 하루 그냥 온전히 오늘 하루 나로 지냈을 때는 그게 오히려 제 행복이었고 옥죄는 게 없어서 조금 편안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좀 그런 의문이 들었었습니다. 오, 이상입니다. 엄청나네요. 짝짝짝.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네 파트를 우리 나눴는데 두 분은 어디 하고 싶어요? 고통은 생각할수록 고통스러워서. 오케이, 오케이. 자, 또 유는 고통은 들어. 저는 책을 제게 어? 책을 나 또 왔구나. 알겠어.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이럴 때 빨리 넘어가줘야 됩니다. 그냥 다 하고 싶은 거 해. 하다가 하고 싶은 거. 저는 많이 생각하는 것도 거문. 저는 이렇게 182페이지 첫 줄 행복을 위해 즐거움이 존재해야 하는 적극성보다 고통이 없는 소극성이 필요하다. 이 말을 딱 보고 들었던 단어가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 단어만 생각하고 이 장을 읽었는데 그리고 맨 마지막 190페이지 보면 자신이 가장 중요한 존재임을 알고 자신 안에서 행복을 찾아 만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행복을 위해서 꼭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일상생활에서 그냥 평범한 생활 속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앞에 사장 고통과 함께 살기 이거랑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면 그냥 지나간 과거,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말고 지금 현재에 만족하고 그 안에서 행복함을 찾아야 된다. 이 말이 좀 인상 깊었고 이 책에서 이 파트가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얘기고 네네. 제가 앞으로 살고 싶은 방향성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것 같습니까? 잠깐만. 우리 지금 소확행 얘기를 했는데 소확행이라는 글자 한자 한자마다 다 대꾸가 있어요. 대꾸가. 우리 지금도 이분이 그 글을 이어나가는 방식이 바로 앞에는 고통과 함께 있는 법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면 고통과 함께 있으면서도 지금 행복과 친해질 수 있는가? 언뜻 보면 이거 반대말인 것 같죠? 고통과 행복은 반대말인 것 같잖아요. 반대말일까요? 네. 아까 우리 밍 얘기할 때 지금 이대로 괜찮다 이런 느낌은 내가 늘 성장하고 하루 동안 내가 만족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 고통을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의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대표적인 고통이죠. 근데 스트레스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는 죽습니다. 사실은 스트레스가 없으면 사람이 죽어요. 우리의 제일 대표적인 스트레스가 중력입니다. 중력. 사람은 이 중력 때문에 자기 몸무게를 각 관절이 견뎌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중력이 없으면은 이 관절이 튼튼해지지를 않아. 우리 그래서 수술하고 난 고관절이나 무릎이나 이렇게 수술하고 난 다음에 빨리 사람을 세웁니다. 계속 눕혀놓잖아요. 그러면 중력이 없지. 관절이 안 튼튼해져. 그래서 옛날에는 무릎 수술하고 난 다음에 한 달 동안 눕혀놓으니까, 내 옛날에 그랬거든. 우리 학생 때는 저희과 선생님들이 수술하고 한 달씩 눕혀놔. 그러면서 그 근육 다 빠져가지고 그 다음에 굉장히 힘들어요.
그게 벌써 뭐 20, 30년 전에 벌써 이게 다 바뀐 내용인데 요새는 그게 많이 덜해졌어. 재활에 대한 개념이 좀 생겨가지고 덜해졌지만 옛날에는 수술하고 난 다음에 빨리 환자를 전과해서 우리가 받아서 재활을 해야 되는데 저희 교수님들이 막 계속 눕혀놓으니까 회복이 훨씬 느린 거예요. 그렇듯이 중력도 스트레스고 만약에 땅에 씨앗이 심겨가지고 연한 잎이 났어. 그러면은 그 싹이 땅 위로 솟아오를 때 땅이 막고 있잖아. 그거 뚫고 억지로 나와야 되잖아. 이거 스트레스거든. 그리고 겨우 나왔더니 막 바람이 불어. 이것도 스트레스거든. 근데 그런 과정이 없으면 뿌리가 단단하게 내리지를 않아요. 살 수가 없어 실제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가장 큰 고민은 함께 있으면 짜증나고 혼자 있으면 외롭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통하고 그 행복이 중첩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 함께 있으면 함께 있는 대로 즐겁고 혼자 있으면 호젓해서 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있냐 혼자 있냐가 문제가 아닌 거죠. 내가 뭘 바라고 있냐. 함께 있으면 당연히 나하고는 취향이 다르니까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걸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또 혼자 있으면 혼자 있으니까 호젓하게 나를 돌보고 그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그걸로 충분하잖아요. 그 사람이 늘 반대야. 혼자 있으면은 누군가 같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같이 있으면은 귀찮고 짜증나고 이게 사람이 그 어떤 카페를 가더라도 길가에서 카페를 갈 걸 생각하면 실내로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 실내에 저쪽에 실내에서도 저쪽에 확실한 실내에 있으면 좋은데 안 그래. 꼭 창가에 있으려고. 맞아. 이상하죠. 실내 들어가면 저쪽 구석에 있으면 되지. 근데 창가에 있으려고 그래. 창가에 있으면 그럼 실내를 봐야 되잖아. 꼭 창밖을 보려고 그래.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그래서 행복도 고통도 단어로 보면 정반대인 것 같지만 사람의 심리로 보면 그게 결코 반대가 아니다. 두 가지가 중첩돼 있다. 그래서 내가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 스트레스가 없으면 성장을 안 합니다. 죽어요. 쉽게 되게 약해지기 쉽고 쉽게 죽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도 예를 들어서 내가 어려운 환자가 있어. 어려운 환자 있으면은 피하고 싶어. 이거 쉽지 않으니까 나도 그 힘드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은 내가 뭐 늘 그냥 고만고만하는 그냥 동네 의사로 끝나겠죠. 그렇게 하면 어려운 환자가 있을 때마다 내가 늘 마음속에 다짐하는 게 있습니다. 환자분들 한 번씩 어려운 환자들 딱 보자마자 이거는 진짜 장난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환자들이 있어요. 우리 병원 오는 환자들이 막 대학병원 다 돌아다니다가 안 되고 해서 어떻게 오는 분들이 꽤 많거든. 근데 그럴 때 내가 뭐 발을 빼면 이분 갈 데가 없잖아. 그럴 때마다 이제 하는 생각이 그래 내가 이럴 때를 위해서 내가 20년간 이렇게 준비해왔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지혜와 역량을 다 발휘해가지고 내가 안 되면 가장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서라도 어떻게든 내가 이거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드는 마음이 그래 이때를 위해서 내가 준비해왔지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씩 나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소확행은 소자가 큰 거하고 반대죠. 반대가처럼 보이죠. 확실하다는 것도 불확실한 거하고 대꾸를 이루는 것 같죠. 행복도 고통하고 대꾸를 이루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게 다 섞여 있는 거다. 이 중첩된 것 중에서 자기 길을 찾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는 할 사람들이 많네요. 자, 누가 먼저 시작해볼까? 제가
고통은 생각할수록 고통스러워진다. 이 파트를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 193쪽에 보면 끝없는 고통도 없고 영원한 즐거움도 없다. 그러므로 너무 심각하게 여길 것이 없다. 이거는 좀 제 마인드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40대가 되어 보니까 인생이 뜻대로만 흘러가지 않을 때가 많더라고요. 이제 평탄했으면 좋겠는데 힘들었던 시간도 끝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행복도 영원히 행복하지 않는 걸 제가 살아가면서 느꼈는데 이제 많은 일을 겪고 나니까 무던해지게 되는 것 같아요. 단순한 것이 때로는 또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고요. 그리고 195쪽에 보면 행복한 나날을 보낼 때는 행복을 그리 의식하지 못하다가 그것이 지난날의 일이 되고 대신 불행이 찾아오면 그제야 행복을 떠올리게 된다. 이 부분 저 또한 그렇게 보낸 시간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후회한 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뭐 지금 현재 삶에서 행복함을 찾고 느끼면서 그렇게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197쪽에 이 모든 욕구를 충족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기에 욕구는 고통과 단짝인 것이다. 욕구를 쫓고 고통을 받는 것은 당연한 굴레다. 이 말은 이제 저는 욕구가 과하면 이제 고통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게 욕심이 되다 보니까. 근데 적당한 욕구는 이제 삶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한번 해봤거든요. 네, 그 자기가 뭐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제 노력하면 긍정적이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케이. 우리 지금 적당한 욕구 중에 빨리 달성해야 되는 욕구 어떤 거 있습니까? 현재는 좀 제가 업무적으로 이렇게 좀 부족한 면을 빨리 잘하고 싶은데 이 30대 머리랑 40대 머리랑 다른 거예요. 예전이랑 나 흡수하는 게 제가 느끼기에도 50대는 죽어야 되겠네요. 아니 그건 아니지만 이제 예전에 한두 번 들으면 이렇게 되던 게 조금 더 되뇌어야 되는 것 같고 스스로 그런 걸 좀 느껴서 내가 좀 더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다른 선생님들보다 제가 더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아유, 지금 우리 그 윤쌤 들어와가지고는 훨씬 또 데스크 에너지도 더 넘치고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197쪽에 셋째 줄부터는 이제 저희가 한 번쯤은 꿈꿔본 적 있는 욕구들이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현실에서는 이런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어서 인간은 고통을 느낀다고 책에 적혀져 있었는데 제가 이 책 말고 최근에 대화의 정석이라는 책을 읽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잔소리는 상대방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잔소리하는 사람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나온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딱 그 내용이 떠올랐는데 거기서도 뭐 예를 들면 밥을 먹고 이제 쉬다가 하려고 그릇을 쌓아놓은 사람이 있었는데 상대방은 내가 깨끗한 부엌을 보고 싶은 마음에 그런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잔소리를 한다 하는 말이 적혀져 있었거든요. 사실 그 사람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늦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이제 나와 성향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을 게으른 사람이라고 판단을 스스로 내려서 맞아.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이제 본인 답답하고 잔소리를 하게 된다 적혀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잔소리라는 게 나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그 듣는 상대도 엄청 고통스럽잖아요. 맞아, 근데 맞아. 그렇고 잔소리는 어떻게 보면 나랑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좀 더 자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네. 맞네. 그래서 또 오히려 내가 답답하고 저 사람 그렇게 느꼈는데 말 못하면 내 스스로가 고통이지만 또 그걸 그런 잔소리를 한다고 해서 그 상대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말하는 상대도 또 고통스럽고 이게 계속 전파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좀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사람 판단해서 그렇게 행동한 적이 있었나? 좀 저를 좀 대대어 봤던 것 같고 그리고 다음 장에서도 이제 뭐 고통에 비해서 행복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작용하고 이루어진 것에 대한 만족보다는 이루어지지 않은 아쉬움에 지배를 당한다 라는 문장을 보고 인간은 욕심이 끝이 없다 약간 이런 문장이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에게는 지금 뭐 별일이 아닌데 남들한테는 정말 바라는 일일 수도 있잖아요. 어떤 정말 사소한 것들이. 그래서 저도 너무 큰 욕심을 부려서 괜히 실망하고 힘들어하기보다는 내 스스로의 기준치를 좀 정해서 그곳에만 조금 도달을 하면 내 욕망이 다 충족되진 않더라도 좀 그런 거에 만족하고 고통보다는 소소한 행복을 좀 집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좋네요. 우리 지금 내가 이렇게 고개가 삐딱하네. 아까 그 욕구 얘기하면서 잔소리에 대한 이 통찰을 보여줘서 아주 감사했어요. 잔소리는 그러고 보니까 가까운 사람한테 하네요. 낯선 사람한테는 잔소리 못하죠. 근데 그 저기 어디더라? 뭐 유퀴즈인가 어디에서 그 유재석이 그 꼬마 출연자 한 10살 남짓 됐을까? 초등학교 한 3, 4학년 정도 돼 보이는 그 여자 출연 그 아이한테 물었어요. 잔소리와 충고의 차이는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날 유튜브 짤에서 봤어. 그랬더니 그 한 10살쯤 돼 보이는 여자 꼬마가 잔소리는 왠지 들으면 기분이 나쁜데 충고는 더 짜증나요. 완전히. 그러니까 충고는 대놓고 기분 나쁘다는 거지 잔소리는 왠지 기분 나쁜데 그러고 보니까 이제 잔소리는 가까운 사람한테 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잔소리에는 기본적으로 판단이 들어가 있죠. 저 사람이 뭐 잘못했다는 뜻이잖아 잔소리는. 그러니까 우리 그 지금 폐암 3기로 우리 병원에서 이제 그 암재활 받고 있는 저기 할머니가 있어요. 그분은 걱정이 많아. 이제 60대 후반이신데 그 되게 안타까운 마음도 있어요. 그분이 교사셨던 것 같아. 교사인지 공무원인지 어쨌든 그런 분인데 퇴직해가지고 이제 연금으로 그 남편분하고 같이 먹고 살고 있는데 너무 짜증나는 거는 그분이 폐암 3기잖아. 수술도 받고 항암도 하고 막 이렇게 너무 그리고 사람이 딱 보기에도 되게 약해 보여요. 근데 그 남편이 안방에서 담배를 핀다는 거야. 용사네. 진짜 막 처음에 나도 욕 나올 뻔했어. 욕 나올 뻔했어. 아직도요? 이제 바뀌었대. 작년에 좀 바뀌었대. 작년에. 그 딸이 막 잔소리를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베란다 가서 핀대. 그래도 집에서 진짜. 담배 진짜 난 근데 그 두 분 관계가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뭐 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어머님이 너무 속상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 성당회를 다니시는데 아예 집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피정 가가지고 한 달씩 있다가 오시고 막 이래. 근데 어쨌든 이분이 그 따님도 나이가 뭐 30대 정도 되는데 아직 시집을 안 갔나 봐요. 근데 따님이 늦게 들어오면 계속 이 전화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따님한테 늦어도 11시까지는 들어와라. 계속 이 얘기를 한대. 근데 그게 너무 걱정이래, 자기는.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렇게 계속 하면 힘들 텐데. 내가 그러니까 그래서 요새 따님하고 별로 관계가 안 좋다는 거야. 그게 어머니가 걱정하시는 마음은 충분히 아직 시집 안 갔으니까 이해하는데 그게 효과가 있냐? 효과를 놓고 한번 보자. 그 말은 맞는 것 같은데 효과가 있냐? 효과가 없대. 자기도 힘들고 딸도 자기하고 요새 얘기를 안 하려고 한대. 우리가 뭔가 말을 할 때는 맞냐 틀리냐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맞는 말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두 번째는 효과가 있냐 없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효과가 있는지는 안 보고 맞는 말만 계속 하는 사람은 퇴출되기 딱 좋습니다. 이건 초딩들도 다 안다잖아. 더 짜증난다.
그래서 이분한테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제는 좀 따님한테 자기 마음을 내가 너가 걱정이 돼서 그렇다. 그런데 나도 이때까지 이렇게 반복했는데 잘 안 되는 거 보니까 내가 뭘 잘 모르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내 마음만 그냥 알아달라고 하고 다음부터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걸로 일단 합의는 맞습니다. 자, 마지막. 네. 아, 그분 얘기 들으니까 저는 이 생각이 드네요. 30대가 넘은 딸이 시집 가기를 원하면 빨리 돌아가면 안 되고요. 그래야지 어떻게든 뭐든. 어? 30대 넘은 딸이 시집 가기를 희망한다면 11시에 리미트를 주면 안 되고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뭔가 다른 맞아. 그것 때문에 못 갈지도 몰라. 걷어가니까 이제 걱정까지 큰 짐덩이를 놓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러고 맞네. 이제 방 안에서 담배 피는 어른한테는 담배를 안 사주면 돼요. 돈을 안 주면 돼요. 근데 돈을 백방 걸은 분들은 어른이 어디 자기가 있어? 갖고 있대요. 그러면 어떻겠나? 대놓고 욕하면 돼요. 근데 우리 집에도 있어요. 우리 집에 아버지가 방에서는 안 피는데 자기 방에서 펴요. 와. 영자야. 근데 이제 우리가 가면 피면 저는 쿨하게 같이 담배 펴봐요. 그러면 나가자 해요. 본인은 다른 사람 되게 싫으시. 아니 그게 그러면 연기 확 늘어나요. 그러니까 많이 생겨. 그거는 좀 그런 게 혼자 이제 창문 열고 이래 펴면 되는데 그래서 근데 대놓고 내가 그래 보니까 나가자 그래요. 그러면 뭘 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냥 그 제가 네 번째 정해진 운명대로 살면 신기한 인생이 된다. 근데 저는 이거 말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정해진 운명 누가 정했는데요? 누가 판단했는데요? 그 자체 이게 첫 번째부터 잘못해. 정해진 운명이란 건 없어요. 자기가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노력하지 않고 흘러갔겠죠. 우리가 물에 있다면 냇물이다, 바닷물이다 하면 그 흐름대로 따라갔겠죠. 그걸 정해진 운명이라고 하기는 저는 좀 별로 안 좋아요. 그 물줄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 단어 자체를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냥 살면 그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이라는 단어를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은 없다고 얘기해요. 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뭔가 목표가 없이 근데 목표 없는 것도 목표거든요. 무도 무인 거예요. 꼭 죽어 있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거 철학하는 친구하고 얘기하니까 야 이까 몇 시간을 싸우게 되더라고. 또 싸우게 돼. 이게 이제 이념적 목표와 그냥 삶의 목표와 그냥 뭐 이런 물질적 목표하고 이게 다른데 왜 그렇게 뭐 이런 식으로 논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이론가는 이론 같고 꼭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근데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좀 재밌죠. 그러니까 어차피 대부분 사람들은 주의하고 비교를 하면서 그러면 내가 뭘 하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뭐 거기에 맞게 내가 조금씩 가고 있느냐에 대한 것을 목표로 봤을 때 삶을 봤을 때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전혀 없지는 않을 거예요. 조금 더 나은 집에 살고 싶다든지 아니면 내가 좀 더 좋은 차를 타고 싶다든지 아니면 내 자식이 공부를 좀 잘해 뭔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 내가 무엇을 하느냐를 선택하는 그런 과정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대로 되지 않을 때 뭐 그게 또 욕구 저는 욕구 욕망 의도 그진 같은 거라 보거든요. 상당히 교집합들이 많은 거라 보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고통스럽고 여기서 뭐 쇼펜하우 같은 경우는 어차피 삶은 고통인데 너무 큰 거 바라지 말라는 거거든요. 작은 거에서도 충분히 충만감을 느낄 수 있다. 큰 게 바라면 바라서 더 힘들다. 그리고 내가 자기의 능력이 안 되는데 내가 100억짜리 자산이 1000억짜리 자산가가 되고 싶어. 그러면 그거 되기 위해서 당신 뭐 했느냐고 보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1000억을 보는 것보다는 계획을 하면 기획을 하고 계획을 했을 때 목표 설정을 했을 때 일단은 3천만 원부터 안 그러면 1000만 원부터 모아볼 거야. 그래서 단계적으로 간다면 거기에는 못 가더라도 적어도 서울을 목표에 갔는데 적어도 대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고속도로처럼 정강일지는 모르겠지만 좀 돌아가도 되거든요. 그의 판단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남이 해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류의 이제 결과들이나 얘기를 들으면 철학자들이 아 역시 앉아가 지멋대로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아 개소리다. 그래서 같은 개똥 철학을 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좀 보는데 근데 이 부분은 좀 좋더라고. 207페이지에 보면 조금 이제 좀 끊어가 봐야 될 것인데 보면 적응 경험과 이미 주어진 운명으로 인해 겪은 다양한 고통 덕분에 마음속 굳은 살이 두툼해진다. 그러니까 40대쯤 되면 여러 가지 삶에 굴곡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따라 이제 그거를 어떻게 견디느냐에 따라 이제 굳은 살이 생길 수도 있고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냥 흉터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판단하기가 좀 더 두려워지는 거죠. 행동하기가.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는 것처럼 뭔가 30대의 머리와 40대의 머리 저는 그거보다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일의 무게를 이제 안다는 거죠. 근데 삶을 좀 더 알다 보니 그것도 맞아. 이 무게를 아니까 더 조심스럽고 그래서 다시 확인하고 이런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일의 무게를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느릴지라도 차근차근 더 일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너무 다르게 보지 말자. 엄청 좋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맞아, 그 말이 맞네. 저희 이제 야, 원장님. 1분. 우리 선생님. 1분 만에 저는 그 요즘에 보면은 회귀하는 영화라든지 뭐 소설이라든지 이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 운명이 원래 이제 뭐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는 길이지만 저희 아들이 저보고 엄마 다시 돌아가면은 뭐 어떡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뭐 다시 뭐 20대로 돌아간다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한번 기분 좋게 상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뭐 뭐든지 지금까지 이래서 온 데 있어서는 선택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다른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한번 생각도 해보고 예전에는 사실 뭐 그때 이럴 걸 후회했는데 지금은 조금 상상하면 기분이 좋은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아들한테 나는 돌아가더라도 지금 마음을 가지고 가고 싶다고. 근데 저는 40대가 너무 좋거든요. 아. 지금 마지막에 이 얘기도 되게 와닿고 아까 선생님한 얘기도 와닿는 게 같은 걸 바라봐도 20, 30대가 바라볼 때랑 지금 바라볼 때랑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20, 30대는 정말 빠르게 뭔가 해야 되고 이렇게 조급증도 나오고 이런데 40대는 조금 더 나한테 관대해지고 조금 여유로워지고 조금 왜냐하면은 어차피 내가 해야 되는 거고 실수는 무조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 계속 스트레스 받고 하면 내가 행복해지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많이 여유롭게 생각하고 조금 그래야지 덜 실수하거든요. 저도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다 보면 실수가 하게 되는데 그때일수록 계속 천천히 하자 조금 그렇게 천천히 해도 실수 없게 하자 이런 걸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도 보면은 지금이 너무 좋다.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 멋집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